안녕하세요. 소라쌤입니다. 2025년 4월 12일에 시행되었던 ITQ 엑셀 A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을 먼저 보시면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성명으로 이 ITQ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을 때 프로그램을 여시고 저장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누르시고 저장, 그 다음에 이 PC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저장 위치를 잡으라고 나옵니다. 저장 위치는 여기 나온 대로 문서에서 ITQ까지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은 수험번호 8자리 쓰시고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 그러면 여기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시면 이제 그 밑에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1로,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답안 시트 이름이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작업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A열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열 너비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1로 맞추라는 뜻이에요. 확인. 그 다음에 A 옆에 이 공백 부분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전체가 드래그가 되거든요. 전체 드래그된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장 문제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까지 이렇게 하라고 써져 있어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숫자 및 회계 성식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데 이건 타이핑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풀어주시고 여기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마우스 올리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따당 눌러주시면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돼요. 제 1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엔터. 일단 컨트롤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 1작업이라고 써진 이 시트 탭을 잡고 당겨주면 이 화살표 조그만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복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먼저 딱 떼시면은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제2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한 번 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끌어서 딱 놔주시면은 한 개 더 복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4작업은 따로 만들진 않아요. 그래프 만들 때 그때 생성이 될 거고요. 제1작업으로 다시 눌러주시면 이제 기본 작업은 끝난 거예요. 제1작업 문제 보시면은 타이핑도 해야 되고 도형 그리기도 나오는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행 부분 있죠. 1, 2, 3 행이 이 5, 6, 7, 8, 9 행보다는 조금 더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1, 2, 3행을 드래그를 잡아서 살짝 늘려주세요. 이쯤으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이라고 써진 이 부분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도형, 십자형과 그림자 오피스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럼 도형을 찾아줘야겠죠. 삽입 들어가서 도형 들어가서 십자형이라고 써진 도형을 찾아주세요. 자, 이거에 바로 십자형입니다.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B열부터 G열 한 중간쯤까지 그려졌구나 이걸 파악을 하신 다음에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글씨를 써주시고요. 도형을 클릭하고 쓰시면 바로 써질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들하고 써져 있었죠. 클릭을 하시면 도형 서식이라는 추가 탭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써진 걸 찾아주세요. 바깥쪽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안쪽 말고요. 그 다음에 헬로푸드 입력한 후 우리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글꼴까지 변경을 해볼게요. 글꼴은 굴림, 홈 탭에 들어가시면 바꿀 수 있어요. 굴림, 엔터. 24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검정색이죠. 여기서 자동 또는 요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굵게 눌러주시고 채우기 노랑 여기 페인트 모양 들어가서요. 노란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좀 좁아 보여요. 그죠? 그러면은 1, 2, 3행을 조금 더 넓혀주시고요. 이 열 부분은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 좀 더 넓어질 예정이라서 이거는 차차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가로 1부터 가로 6까지 써져 있는 이 숫자들 있죠. 가로 1, 가로 2, 3, 4, 5, 6 이거는 문제 번호를 뜻하는 거라서 그냥 공백으로 두시면 되고 나머지만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 해볼게요. 여기서는 셀 안에서 줄바꿈이 들어갔죠. 그 최고 월 매출까지 쓰신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셀 안에서 엔터를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넓혀줄까요? 그럼 얘가 알아서 좀 늘어나죠. 요거 가운데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엑셀 안에서는 엔터를 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셀 안에서 엔터가 안 되고요. 그냥 셀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001 썼고 엔터, K001 엔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리 타이핑 할 수 있겠죠. 날짜 쓰실 때는 이 짝대기 부분 있죠. 하이픈은 다 챙겨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은 B13셀부터 D13셀까지는 합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합쳐진 부분들이 몇 군데 있고요.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 셀 드래그 해주시고 홈 탭의 가운데 부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실수로 내가 3개만 했었는데 4개를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거를 셀을 나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병합을 다시 해제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병합을 해주시고 또 타이핑을 진행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타이핑이 되면은 이제 여기 제목까지는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첫 번째 문제에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가운데 정렬은 전체적으로 해줬는데 이 부분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해당되는 부분을 드래그를 잡으시고 여기 심표 스타일 있죠. 요거 한 번만 누르셔도 오른쪽 정렬이 자동으로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회계 서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심표 스타일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숫자로 표현이 된 거죠. 요건 날짜입니다. 그리고 열 부분은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좀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메일 셀부터 한번 볼게요. 결제란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걸 바로 결제란이라고 합니다. 결제란은 저는 이 작업에다가 작업을 하거든요. 뭐 여기다 작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1작업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삭제하기가 좀 더 편해서 그래서 아무 곳에나 이 두 칸을 드래그 해주시고 2개 셀을 그 다음에 결 Alt 엔터 제 써주시고요. 분당, 과장, 부장 써주시고 드래그 잡은 다음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한 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오행 부분이죠. 오행 부분을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모습이 비슷해졌죠. 이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드래그 잡고 복사는 컨트롤 C 1작업 넘어와서 여기다 붙일 건데 그냥 붙이면 안 되고요. 홈 탭에 붙여넣기라는 버튼이 있죠.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뭔가 붙여넣기 형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세 번째 있는 그림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예요. 눌러볼까요? 그럼 이게 도형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크기도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늘릴까요? 이런 느낌으로.
자, 결제란은 완성을 했는데 단 원본 삭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서 우리가 만든 이 원본 있죠? 이 원본은 삭제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래그해서 그냥 삭제를 해서 날려줍니다. 여기도 삭제해주시고 완전 삭제. 그 다음 자, 이 부분 B4셀부터 B4셀 여기서부터 J4셀까지 그 다음 또 어디에요? G14 여기랑 그리고 GI14 요렇게 이 부분은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시오 써져 있어요. 채우기 색을 주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이 부분이거든요. H14셀을 클릭을 하시고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한번 눌러볼까요? 데이터에 보시면 중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우리 ITQ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데이터 탭을 많이 할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떠요.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닌 목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원본 부분 커서 두시고 여기 써진 대로 가맹점명 C5셀부터 C12셀 여기죠? C5부터 C12셀까지 이 내용의 데이터가 목록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목록으로 만들겠다. 확인. 그럼 화살표가 나오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목록화가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셀 서식 문제요. H5부터 H12셀 그럼 여기 직원수 라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다가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요 예시를 보면 이제 숫자 뒤에 명이라는 글씨가 붙었어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 버튼 누르시면 돼요. 1은 숫자 패드 위에 있는 숫자 패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 서식. 자, 창이 나오면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 사용자 지정으로 가세요. 여기서 이 샵샵샵 0 있죠? 그냥 이걸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고요. 끝에다가 끈다음표하고 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미리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여기 미리 보기 형식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숫자 뒤에 명이라는 글씨가 붙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그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오른쪽 정렬 다시 해주시고 다음 F5 여기서부터 F12까지 이름 정의를 하시오. 이름 정의는 이 부분이 이름 상자인데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글씨를 써주시면 이름 정의가 끝납니다. 클릭을 해서요. 최고 월 매출 한 다음 엔터를 딱 쳐주시면 이름 정의가 끝나요. 그래서 내가 드래그를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면 이름 정의한 명칭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도 작업하시다가 실수로 제가 이름 정의를 이만큼을 했어야 됐는데 일부만 해서 제가 틀려버렸어요 하는 경우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실수로 잘못했다. 그럼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수식 탭 있죠. 수식 탭에 가시면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 들어가 보시면 방금 내가 넣은 이름 정의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참조 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드래그했는지 나오거든요. 이거를 지우시고 다시 드래그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도 고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수식의 이름 관리자. 자, 그 다음에 함수 보겠습니다. 함수 1번 문제, 여기 순위 문제거든요. 랭크 함수 이용하라고 써져 있고 최고 1매출에 대한 내림차 순위를 구해라 라고 써져 있어요. 는 해주시고 랭크 EQ 방식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최고 1매출이면 이 라인 얘기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이 셀에 대한 순위를 여기에 구할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구할 지정값을 하나 정해 주시고요. 심표. 그다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십니다. 범위는 이 값이 이 중에서 몇 등인지 찾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이 안에서 몇 등일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F4를 한번 눌러서요. 절대 참조를 해주세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쉼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러면 내림차로 할 건지 오름차로 할 건지, 우리는 내림차로 할 거죠. 정해주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의 순위는 3등이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등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가 않죠. 이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숫자 뒤에 위라는 글씨를 붙여달라고 써져 있어요. 이건 셀서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AND 연산자를 가지고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끝에다가 AND 연산자 써주시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위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엔터. 그럼 어때요? 숫자 뒤에 위라는 글씨까지 붙었어요. 그럼 채우기 엔드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구한 셀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시면 여기 까만 점 있죠. 잡고 쭉 내려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1위 한 거 우리 한번 더블 클릭 해볼까요? 범위가 어떻게 들어갔나? 보세요. 이 값은 이 중에서 1등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빨간색 범위 있죠. 이 범위가 고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은 F4를 한번 눌러서 이 달러 표시가 다 붙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평가 볼게요. 자, if랑 AND 함수가 나왔고요. 월 매출이 6천만 이상이면서 직원 수가 5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데 조건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f의 공식은 뭐예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조건을 쓰면은 이제 쉼표를 찍으면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직접 해볼게요. 는 하고 if를 쓰고요. 최고 월 매출 조건 한번 완성해 볼게요. 여기 조건을 먼저 완성하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최고 월 매출이 대표값이 이게 되겠죠. 이 라인의 이 값. 이 값이 6천만 이상이다. 그럼 이상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게 이상이라는 부동입니다. 그 다음에 6천. 쉼표를 찍으면 안 돼요. 쉼표는 구분을 뜻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쉼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쉼표를 찍으면 여기 true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건 이제 참값을 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값을 지금 쓸 게 아니라 참은 이제 A라고 쓰면 되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나왔단 말이죠. 직원 수가 5 이상이다. 그럼 우리가 조건 하나 더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 더 완성해 볼게요. 직원 수, 그러니까 이 값이 5 이상이다 표현입니다. 이렇게 5 이상이다. 이건 true 값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도 조건인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묶어주는 함수가 AND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이 부분. 여기다가 AND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닫아주면 AND를 먼저 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AND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묶어준 거예요. AND가. 그럼 if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까지 조건이라고 인지를 해요. true로 넘어가지 않았죠. 요걸 하나로 봅니다. if가. 쉼표를 찍어주는 순간 true 값을 쓰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쓰면 돼요? a라고 써주면 되죠. 저 두 개의 값이 만족했을 때 a라는 값을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 쉼표를 한 번 더 찍어주시면 이제 펄스 값, 거짓 값을 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b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나머지는 b로 추출을 하겠다. b로 나오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f 입장에서는 이게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터 쳐주시면 조건을 AND로 묶어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만족했을 경우에만 A가 나올 겁니다. 얘가 A가 나왔으니까 두 개 다 만족을 했다는 뜻이네요. 이것도 6천 이상이고 직원 수도 5명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A라는 평가가 나왔네요. 채우기 엔드를 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잘 나왔죠? 여기 B 한번 볼까요? 직원 수가 이랬고 이건 두 개 다 해당이 안 됐어요. 이거는 해당이 됐는데 5 이상은 맞지만 얘가 6천만 이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B가 나온 겁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에서는 경기지역 가맹점 수, count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고요. if가 붙으면 조건이 있다는 뜻인데, 자, count if 먼저 써주시고, 경기지역 가맹점 수라 함은
경기가 몇 개냐 그거 구하는 거예요. 경기가 몇 개인지만 구하면 그 가맹점 수가 해당이 되겠죠. 그럼 경기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카운트 if의 공식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먼저 잡고요.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드래그 잡고 이 중에서 쉼표 이제 조건을 써줘야겠죠. 끈따옴표 하고 경기 써주시면은 이 중에서 경기가 몇 개야 하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 부분을 그냥 경기라고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엔터. 그러면 3개. 우리가 원하던 그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봤죠. 그러면은 경기라고 써진 애들은 3개다 나온 겁니다. 4번 문제. 평균 구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가 있는데 D라는 글씨가 붙었어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공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죠. 그래서 우선 반올림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는 해주시고 서울 지역 최고 월 매출 평균. 이게 문제예요. 서울. 여기 서울이라는 글씨가 있고 최고 월 매출이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제목부터 드래그를 잡아줘야 돼요. 필요한 부분 범위를 다 잡고요. 이 부분. 이 2개 때문에 이만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여기서 내가 구할 필드를 클릭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필드라고 나왔죠. 평균을 구하는데 최고 월 매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 월 매출 평균을 구할 거다라는 의미로 이 필드에 제목을 하나 찍어줍니다. 또는 내가 드래그한 거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열이 있으니까 3이라고 쓰셔도 돼요. 세 번째에 있는 열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다. 이런 의미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값을 가지고 평균 구할 게 아니죠. 서울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지역이 서울인 것만 따로 찾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이렇게만 찍진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 부분이 중요해요. 제목을 참고해서 찾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이 서울 하나 둘 셋 요 3개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3개의 값의 평균을 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소수짜리도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달라고 한 것 같네요. 예시를 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나왔다 해도 이렇게 100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딱 떨어지는 반올림을 해달라라고 나왔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만에서 반올림 들어간 거죠, 그럼. 100만까지만 표현이 됐으니까. 그럼 이 값, 요 맨 앞에다가 라운드를 쓰시고요.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반올림 들어갈 거예요. 쉼표. 이제 어디서 반올림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10만 단위에서 반올림이 들어가야 되죠. 10만 단위면 마이너스 6이라고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예시를 딱 봤을 때 지금 0이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마이너스 6 하시면 돼요. 요거 보시고 하시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나왔죠. 요것도 천천히 구분 기호 해줄게요. 5번 문제입니다. 최고 월 매출 최대 맥스 함수. 쉬운 문제가 나왔죠. 맥스 함수 해주시고 최고 월 매출의 최대값. 최고 월 매출 이 부분 들어가면 끝이죠. 이 값. 그래서 정의된 이름이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가지고 구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드래그 잡고 엔터. 그럼 저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이 값이구나 하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쉼표 스타일 해주시는데 이게 샵샵샵 나오면은 이 J열이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여기 좀 늘려주세요. 6번 문제. H14에 선택한 추중 나왔는데 VLOOKUP 함수입니다. 이건 찾기 참조 함수인데요. 는 해주시고 VLOOKUP 검색할 값을 찍을 거예요. H14셀이 검색할 값이 됩니다. H14셀을 클릭을 하시고 쉼표
이 검색할 값이 있는 곳이 여기였잖아요. 가맹점명. 요 라인인데 여기서부터 가맹점명에 대한 계점 1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가맹점명부터 계점 1이 있는 곳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표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검색할 값이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구할 범위까지 드래그를 잡습니다. 얘는 제목을 드래그 하지 않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심표. 그 다음에 열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열 번호를 찾는 건데 우리가 구할 곳은 어디예요? 계점 1을 구하라고 써져 있죠. 계점 1은 드래그 기준으로 몇 번째 열? 하나, 둘, 세 번째 열이 있죠. 그래서 열 번호는 3이 되는 거예요. 또 심표 해주시고 범위 검색 부분인데 이거는 정확히 일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사당 반배점인 걸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자, 계점 1인데 2024 1월 20일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 숫자 이상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에 셀 서식 부분이 이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표시 형식이. 그래서 이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 이 날짜로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죠? 상단 방배점 이 부분이 우리 몽독했었죠. 수지점 했으면 여기 또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놓고 7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 수식을 이용하여 쭉쭉 보면 행 전체라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이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제목 라인을 다 빼고요. 이렇게 드래그가 잡으라는 뜻이에요. 행 전체. 이걸 행 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행 전체 범위를 다 잡고요. 조건부 서식 홈 탭에 이 중간 라인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세규칙 눌러주시고 창이 나오면 수식을 사용하여를 눌러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밑에 공백 클릭을 하시면 깜박깜박 하죠? 이제 문제를 보세요. 최고 일매출이 330만 이상인 최고 일매출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첫 번째 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검사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서부터밖에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해당이 안 돼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검색을 쭉 해서 이 330만 이상인 거를 찾아서 색칠을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 중간에 클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검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가 다 붙었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참조라는 건데 이거는 이것만 고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얘만 고정되면 될까요? 얘만 고정되면 얘만 검색하고 끝나요. 여기 검색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4키 있잖아요. 얘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여기 열만 딱 고정을 시켜버리고요. 행은 자유롭게 풀려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열, 지열만 검색을 할 것이고 5행부터 6, 7, 8, 9, 10 쭉 검색을 해달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가 되면 이제 조건을 걸어줍니다. 330만 이상이다 표현을 해야죠. 이상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건이 끝났으니 이제 글꼴 서식을 지정해야겠죠. 서식 여기서 파랑 굵게 해주시고 이 파랑까지 해주시면은 확인 여기 좀 좁아서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럼 일매출 라인 보면은 330만 이상인 것들만 쭉쭉 찾아가지고 행 전체가 색칠이 됐어요. 그러면 잘 하신 겁니다. 난 이 작업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 한번 다 같이 넣어볼게요. 테두리는 우리 데이터 타이핑했던 부분 드래그 잡아주시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다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습니다. 그 다음 아까 행전체 드래그 했던 방식 있죠. 이 부분만 드래그 다시 잡아서요. 굵은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은 X 표시 선이 들어갔어요. 셀 서식 들어가서요. 오른쪽 클릭 셀 서식 여기에도 테두리가 있어요. 이 중에 여기 대각선 부분 있죠. 누르시고 또 여기 끝에도 있죠. 누르시면 X 표시 대각선이 들어가요. 확인. 그러면 1작업이 끝납니다. 2작업 보겠습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그럼 B4부터 H12까지 여기까지죠. 이 부분을 복사, 컨트롤 C 해주시고 이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B2셀부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라고 써져 있어요. 컨트롤 V.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이 라인을 더블 클릭 따당 해주시면 적당하게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는데요. 고급 필터는 조건부터 완성을 해야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지역이 대전이거나 개점일이 2024 6월 10일 이후인 자료에 뭐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이 조건부터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B14셀부터 입력을 하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지역, 그리고 또 어디예요? 개점일, 이 두 개죠. 제목을 먼저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조건을 완성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컨트롤 V 붙여주시고, 자, 지역은 대전이다. 대전이라고 쓰시고요. 그럼 조건 하나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나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거나는 or, 그러니까 또는 이라는 표현인데, 또는은 여기 나란히 쓰지 않고요. 조건을 하나를 밑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쓰는 경우는 대전이고 대저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란히 쓰시면 되는데 조건을 지금 이거나 라고 나왔기 때문에 또는 형식으로 밑에다 쓰실 거예요. 이후인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일 포함이면 이상이죠. 그 다음에 2024 이 날짜 형식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빼기로. 그러면 조건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갈 거예요. 고급 필터는 이 데이터 드래그 잡아주시고요. 고급 필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탭. 이 중간에 고급이라고 써진 게 고급 필터예요. 누르시면 고급 필터 창이 하나 나올 거고요. 다른 장소 복사 찍어주고 목록 범위는 지금 잘 잡고 들어왔고요. 조건 범위, 우리가 만든 조건을 드래그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여기 써진 대로 B18셀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확인해 주시면 저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값이 추출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를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료의 가맹점명, 그리고 지역, 월매출, 최고 일매출만 추출하시오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가맹 코드와 계정일과 직원 수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잡고요. 드래그를 잡고 드래그 잡고 요거 삭제하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 삭제, 왼쪽으로 밀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처음부터 이 제목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고급 필터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라고 써져 있어요. 고급 필터 결과셀을 드래그, 이게 결과셀이죠. 하고 채우기 없음 설정하라는 거는 홈 탭에 이 채우기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채우기 없음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없음 해주시면 되고 바로 이어서 표 스타일 보통 7 이건 홈 탭에 중간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아까 했던 표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옆에 여기가 표 스타일 정하는 곳이에요. 보통 7이죠. 이게 중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이제 찾으셔야 돼요. 보통 7인 것 이거죠.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머리끌행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테이블 디자인 탭에 보시면 머리끌행과 줄무늬행이 체크되어 있죠. 그럼 잘 된 거예요. 이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굳이 끄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내비두시고 요거 두 개만 체크됐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3작업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써져 있어요. 복사는 하지 않지만 이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할 범위는 아까처럼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삽입 들어가시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 있어요. 누르시면요. 창이 하나 나올 거고 새 워크시트가 아닌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위치는 제3작업 문제를 우리 풀고 있죠. 여기서 B2셀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B2셀을 클릭하는 이유는 이 출력 형태에 B2셀부터 표현이 됐기 때문이에요. 확인. 그럼 이렇게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죠. 이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최고 월매출 및 지역별 가맹점
그냥 이 값을 먼저 옮길 거예요. 최고 월 매출은 여기 왼쪽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역별, 여기 별까지만 읽으세요. 지역별. 지역은 여기 위에 있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 쪽에 보시면 여기 열과 행과 값 요 세 개만 이용을 할 거거든요. 이 필터는 진짜 가끔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열은 여기 위쪽 라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행은 이 왼쪽 최고 월 매출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죠. 여기 왼쪽에 있고 왼쪽 밑에 요거죠. 얘도 왼쪽 밑에잖아요. 열은 어때요? 오른쪽 위쪽에 있죠. 얘도 오른쪽 위쪽에 있죠. 그리고 값은 여기 밑에 있는 숫자 값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보고서도 풀 수 있어요.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열부터 지역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 위쪽. 지역을 꼭 잡아서요. 마우스로 잡고 여기다 끌어다가 딱 놓으세요. 요거 하나 됐어요. 그 다음 최고 월 매출 값은 왼쪽 부분이니까 여기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최고 월 매출을 잡아다가 이렇게 딱 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 이제 값은 뭘까요? 자, 우리가 지역별까지 지금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개수도 계산하는 거고 평균도 계산하는 거죠. 가맹점명 어디 있을까요? 가맹점명. 요거 잡아다가 어디다 놓으면 돼요? 값에다 놓으면 돼요. 잡아서 여기다가 딱 놓으세요. 자, 요건 개수 잘 들어갔네요. 그 다음 최고 일매출 이거죠. 요거 잡아다가 그 밑에다가 딱 놓으세요. 근데 이건 합계로 돼 있네? 여기 평균 구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죠? 그럼 여기 부분을 클릭을 그냥 하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밑에 보일 거예요. 창이 뜨면 평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그럼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 2번 문제 들어가는데 2번 문제 하기 전에요, 여러분. 순서를 1번을 일단 먼저 하고 3, 4번을 끝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3, 4번을 먼저 해볼게요. 3, 4번은 한 군데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디로 가는 거냐면 피벗 테이블 안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 두 개가 나오는데 분석의 맨 앞에 여기 옵션이라고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나와요. 이거는 여기 아니어도 그냥 마우스 안쪽에서 그냥 오른쪽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3번 문제.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이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이름 똑같죠?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빈 셀은 별별별로 표시하시오.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빈 셀 표시하는 부분. 지금 여기 체크는 되어 있죠. 근데 별별별 그것만 쓰시면 돼요. 키보드에 있죠? 별별별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이거는 여기 없고요. 바로 옆에 유학 및 필터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에 두 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행의 총합계는 지워달라 써져 있어요. 행의 총합계를 체크를 푸시면 지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 4번 문제는 요거 체크하는 거랑 빈셀이랑 이 둘 중에 하나 체크 푸는 거 나올 거예요. 딱 3개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확인. 약간 깔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2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써진 글씨랑 행 레이블이라고 써진 글씨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글씨 좀 먼저 바꿀게요. 요거 그냥 지우시고 지역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지역. 자, 여기 행 레이블도 최고 월 매출 단위 원 이거 바꾸시고 비열을 조금 늘릴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룹화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부터. 최고 월 매출을 그룹화하고, 최고 월 매출 요 라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 보시면 이렇게 묶여 있죠. 이걸 그룹화를 한 건데 드래그를 하고 그룹화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요 셀 있죠.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작은 창이 나와요. 그룹화를 할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시작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요. 이게 5천만 1. 그대로 쓰시면 돼요. 0, 000, 001 이렇게. 그 다음에 끝은 여기서 제일 큰 값이요.
8천만이 제일 크죠. 그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씩 차이 난 것 같아요? 막 999만 9,900만 그거 같나요? 아니면은 1000만 1인 것 같나요? 두 개 다 틀렸고요. 1000으로 하시면 돼요. 1000만.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매한 숫자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1000만 원씩 차이가 났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딱 떨어져요. 되셨죠? 그러니까 애매한 숫자로 단위를 하게끔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확실히. 그럼 그룹화는 끝났고요. 지역을 정렬을 해달래요. 그럼 지역을 한번 보세요. 자, 지역 보시면 여기 서울, 대전, 경기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경기, 대전, 서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정렬을 해주는데 이 지역에서 화살표 눌러보시면 여기 오름차 정렬과 내림차 정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오름차를 한번 눌러보면은 지금 그대로 변함이 없죠. 내림차 눌러볼까요? 변함이 생겼죠. 어때요? 같아요? 서울, 대전, 경기 딱 맞죠? 그러면은 정렬도 끝난 겁니다. 우리가 풀 거는 다 했는데 사실 이만큼 다 푼 거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그러니까 나머지 사항은 한번 보고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개수 가맹점이 여긴 똑같죠. 얘는 어때요? 평균 일매출 단위 원이라는 글씨가 안 보이네요. 그럼 이거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따당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봤던 그 값피수 설정이 보이거든요. 여기 끝에서 가로 열고 추가로 써주세요. 확인. 추가로 나와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숫자 부분에서 혹시 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정렬 같은 거. 자, 여기 별별별 들어간 부분이죠. 빈셀 표시했던 거. 이건 지금 가운데 정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홈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피벗 테이블 끝이에요. 좀 복잡했나요? 근데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정말 너무나 쉬운 문제고요. 나중에는 이거 안 봐도 문제를 안 봐도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이 출력 형태만 딱 보고서 푸시기도 해요. 몇몇 분들은. 자, 여기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1작업 다시 넘어오시고 자, 차트 종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범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차트 범위 잡을 때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출력 형태에서 여기 밑에 이 이름축 라인 있죠. 그리고 범례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범위를 잡을 거예요. 뭐 사당 반배점 나왔는데 그럼 가맹점 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직원수와 최고 일매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원수와 최고 일매출. 그래서 이건 지금 이어져 있네요. 자, 이어진 부분은 이어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명, 그 사당 반배점, 수지점, 상봉점은 지금 떨어졌죠. 그럼 일단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꾹 누르고 상봉, 왕십리, 인계, 여기까지. 요거 쭈루룩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릭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쭈루룩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드래그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드래그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더 드래그 해야 될 부분은 직원수와 최고 일매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들인데 여기서도 필요한 부분만. 자, 컨트롤 아직 안 떼셨죠?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도 이어진 거잖아요. 직원수가 만약에 여기 떨어져 있으면 여기 먼저 잡고 이렇게 잡았을 텐데 요건 지금 이어졌으니까 또 이만큼 드래그를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1번 문제 보시는 거예요. 삽입에서 차트 종류 중에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뭔가 좀 정상적으로 잘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2번까지 끝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2번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차트 디자인 탭이 나올 거고요. 차트 이동 버튼이 맨 끝에 있어요. 눌러주시면 셋 시트로 제 4작업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드디어 제 4작업이라는 추가 탭이 생길 겁니다. 확인. 그럼 제 4작업은 맨 앞에 있네요. 요거 맨 뒤로 빼주세요. 그 다음 4번 문제.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 디자인은 여기 차트 디자인 도구 있죠? 누르시고 레이아웃 3 빠른 레이아웃 누르셔서 레이아웃 3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스타일 1 차트 스타일에서 이 첫 번째 게 스타일 1이죠. 또 클릭을 딱 눌러주시고 꼭 누르셔야 돼요. 5번 문제입니다. 영역 서식,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따로 해줄 건데요. 이 서식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어느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지 보여요. 지금 차트 영역으로 잘 클릭되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글꼴과 채우기를 넣을 거예요. 홈 탭에서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요. 서식에 들어가시면 도형 채우기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에 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감은 분홍 박엽지예요. 분홍 색깔에다 마우스 대볼까요? 자, 여기 맞죠? 클릭. 이번엔 그림 영역을 선택해서 채우기 흰색 해줄 거예요. 그럼 서식의 요 맨 앞에 범위를 그림 영역으로 바꾸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번 문제가 끝납니다. 6번 문제요. 차트 제목. 제목은 출력 형태를 봐야겠죠. 글씨를 써주시고요. 다음 드래그 잡고 글꼴은 굴림 굵게 크기는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에다가 윤곽선은 검정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테두리예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최고 일매출 만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차트 종류 변경하는 문제예요. 차트 종류는 차트 디자인 탭에 가시면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럼 종류 변경 창이 나오고 이 중에서 맨 밑에는 혼합을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최고 일매출의 종류를 꺾은 선형으로 변경. 최고 일매출이면 이거죠, 이거. 얘를 그냥 꺾은이 아니라 표식 있는 꺾은 선. 네 번째 게 표식 있는 꺾은 선이에요. 바꾸시고 그럼 직원 수는 뭘로 해줘야 돼요? 묶은 세로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왜냐면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묶은 세로형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가는 거예요. 최고 일매출 바꿨고요.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고 이 보조축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축이 하나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세모, 크기 10 이게 뭐냐면 여기 꺾은 선형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 있죠. 이거를 표식이라고 해요. 이 표식을 하나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에는 채우기 버튼 있죠. 누르시면 여기 표식이라고 보이세요? 표식. 그러면 표식 옵션이라고 또 나올 거고요. 들어가는 게 좀 복잡하죠, 지금. 기본 제공에서 형식이 지금 동그라미예요. 네, 우리 뭘로 해요? 세모에다가 크기는 10이래요. 세모로 해주시고 크기는 10. 엔터. 좀 커졌죠, 세모가.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된 거고 레이블 값 표시는요. 출력 행태를 지금 봐야 돼요. 지금 값이 여기 표시가 됐는데 숫자가 하나 튀어나와 있죠. 그 405만원. 405만원? 얘가 405만원이네요. 그 미리 보기 글씨 보이시죠? 405만원이라 써진 거. 요거 막대는 7인데, 그죠? 얘가 맞네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다 선택된 상태예요. 요것만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딱 눌러주시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값 표시를 해주면 이 자리에 얘만 들어가요. 값 표시는 차트 디자인의 맨 앞에 보면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눌러서요. 데이터 레이블, 이게 값 표시하는 레이블이에요. 값 표시하는 도구인데 이거 어느 쪽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오른쪽이 맞겠네요. 오른쪽으로 클릭해 주시고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
여기 눈금선 지금 실선으로 표현된 거 보이시죠? 회색으로 되게 얇게요. 눌러보시면 이 양 끝에 이렇게 점점점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눈금선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금선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눈금선 서식이 나오고요. 채우기 선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시 종류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뭘로? 파선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파선으로 바뀌었죠.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축을 참조하시오. 출력 형태. 축은 여기 숫자 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 축, 이 숫자 맞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0명부터, 자, 0명부터 9명까지. 지금 잘 됐거든요? 그죠? 잘 됐고. 그럼 이제 오른쪽 축 보세요. 얘는 안 맞네요? 그럼 이쪽 오른쪽 축을 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축 서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중에 이 끝에 그래프 모양 있죠? 누르시고 축 옵션 누르셨을 때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값은 이게 0이라는 표현이에요. 회계 표시 0이에요. 회계 형식의 0은 빼기로 표현을 합니다. 자,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몇이에요? 500만. 그럼 최대값은 500만으로 엔터 쳐주시고, 자, 기본까지는 건드셔야 되는데 기본은 지금 100만원씩 차이가 났죠. 그럼 요거 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뀌는 이유는요, 값이 너무 커서 지수 형태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출력 형태 결과가 잘 나왔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축까지 끝났고요. 8번 문제입니다. 법내 이거죠. 법내명을 변경하고. 뭘 변경하라는 걸까 보니까 직원수, 그 다음 최고 일매출, 단위원. 얘는 나란히 나왔는데 우리는 엔터가 되어 있네요. 법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요.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얘가 법내지만 서식은 그냥 그저 꾸미는 곳이고요. 이 선택으로 가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글씨 같은 걸.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요. 우리가 처음에 드래그했던 상황이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법내명 바꿔야 돼요. 법내명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누르시고 편집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엔터가 들어간 겁니다. 얘를 눌러놨기 때문에. 얘도 엔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계열 이름을요, 그냥 지우시고 직접 쓰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은 반복 연습하면 당연히 기억이 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이에요. 들어가서 여러 번 연습해보시고,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더 풀어서 점수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이거죠. 최다 매출이라고 써져 있는 거. 최다 매출 맞죠? 그럼 이 위치에다가 도형을 그려줍니다. 삽입에 도형, 설명선 라인에 이렇게 둥근 클릭을 하시고, 크기는 비슷하게 그려주시고요. 이 모양 조절점 있죠? 노란 색깔. 잡아서 끌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씨 쓰면 써지고요. 최다 매출. 글꼴은 따로 없기 때문에 글꼴 바꿀 필요는 없고, 여기서 도형 스타일을 이 첫 번째 걸로 그냥 눌러줄게요. 이게 더 보기가 비슷하니까. 가운데 정렬 정도는 해주면 좋죠. 홈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정가운데로 표현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됐으면 한번 쭉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엑셀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저장은 우리가 처음에 했죠. 그러니까 저장은 틈틈이 여러분들 했으면 되는 거예요. 10분마다 저장을 잘 해주시고, 덮어쓰기 저장. 또는 나는 문제 푸는데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1작업 끝나고 저장 한번 하고, 2작업 끝나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좀 틈틈이 저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작업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결제란 부분에 우리도 결제란이 있죠. 여기 뒤에 눈금선이 안 보이죠. 근데 우린 지금 보이잖아요. 이런 걸 눈금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눈금선을 없애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고 끝나도 괜찮은데, 뭐 생각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보기 탭에 가시면요, 지금 눈금선 체크돼 있죠.
이거를 풀어주시면은 진짜 출력 형태처럼 눈금섯조차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